잉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오늘은 토익 시험, 바로 토익 시험에서 등장하는 다루어지는 문법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문법을 다룬 영역은요, 파트 5, 6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토익의 파트 5, 6의 시험 문제의 특징은 그 개수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많으면서도 대부분 단답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에 반해서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토익 시험 보면 아마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파트 6가 아니라 파트 7이 되는 거죠. 파트 7에 어떻게 보면 파트 7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파트 5, 6의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문법이란 것은 영어 시험에 있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토익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다루는 파트 5, 6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일선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가장 중심을 이루어지는 강의가 파트 5, 6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는 무수한 동영상 강의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이 파트 5, 6라는 걸 봤을 때 얼마큼 토익의 점수 올리는데 고득점 올리는 데 있어서 파트 5, 6 곧 문법 학습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익 시험의 바로 토익에 등장하는 문법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토익 시험에서는요, 품사의 특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명사의 격, 우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얘기하죠. 그 명사에 어떤 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가산, 불가산, 그리고 명사에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수냐 복수에 따른 거기에 이어지는 동사의 형태 변화,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보면 동사에서의 우리 영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제 변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혹은 완료 시제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학습할 때 각 파트의 초반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문법을 응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초반의 내용들 잘 학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의 흐름. 사실 토익이란 건 실용 영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문법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이메일이라든지 광고문이라든지 계약서에 등장하는 그 영어 내용들 흐름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의 의미의 흐름이나 어떤 뉘앙스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접속사, 그다음 관계사, 그리고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 또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사,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요, 접속사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동의어들이 존재하죠. 그런 하나의 기능하는 접속사에서도 그 동의어에 해당하는 많은 접속사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다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접속부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therefore 같은 경우에 therefore는 왜 따라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할 때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therefore는 접속사가 아닌 접속부사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접속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접속부사들은 부사지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 갖춘 절 두 개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언지, 접속 부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꼭꼭 해두셔야지만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휘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상당 부분이 우리 문법적인 규칙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어려운 그러한 전치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많이 풀 것이냐, 간단하다고 할까요? 이 부분 우리 호응 관계에 이루는 어떤 품사들이 있죠. 특히 이제 보면 동사와 전치사, 그러니까 어떠한 동사에 어떠한 전치사가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provide A with B라고 하죠. 보통 이제 provide를 우리 공급 동사라고 해서 provides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provide라는 동사와 with가 연결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 아니면 accuse A over B 하면 A를 B라는 이유로 고발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 accuse한 동사와 over가 연결된다는 거. 뭐 이런 관계. 또 아니면 우리 명사와 형용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명사와 형용사,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치사, 이 관계.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뭐 이유가 된다고 할 때 우리 responsible 다음에 전치사 for를 연결한다고 하죠.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품사와 특정한 품사와 연결되어지는 전치사,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우리 보면 뭐 오답 노트를 정리하겠죠. 그럴 때 꼭 반드시 어떤 동사, 어떤 명사에 어떤 전치사가 연결되는지를 꼭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여기에 주목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보면 이 기본적인 문법 지식들을 물어보는 거 말고 복잡한 좀 난이도가 높은 문법 요소들이 있죠.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에서 우리 미래 완료라고 하는 will have happy,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법에서 뭐 if절에서 if가 생략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토익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요, 이걸 꼭 오답 노트로 정리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또 뭐 by the time 주어 동사, 동사 시제가 현재로 표현되어 있으면 뒤에 will have be 온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그렇게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익 시험에 있어 토익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문법 문제를 다룬 데 있어 가지고 학습하는 중요한 팁은 여러분들 꼭 학원에서든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문제집 푼 다음에 꼭 오답 노트를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만 정확히 잘 정리해 두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기 전에 오답 노트만 한번 잘 체크해 주셔도 어떻게 보면 파트 5, 6에서 오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압축해서 토익을 토익 점수에 고득점 올리는데 점수를 팍팍 올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토익 시험에 특히 토익 문법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메모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의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토익 시험에 관해서 관련한 저희 강의 들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항상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저도 다른 주제 갖고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문법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옹글리시 옹이란이고요. 감사합니다.